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노트북은 크게 게이밍 노트북, 그 다음에 무게의 강점을 둔 울트라북,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이밍 노트북부터 보도록 할게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딴 건 몰라도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 같은 건 조금 딸릴 수가 있어도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펙이 빵빵하잖아요. 게임을 하려고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CPU가 i3가 박혀있다면 고사양 게임이 잘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i5도 건너뛰고 i7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가격 조금 낮추려고 i5 갖다가 고사양 게임을 돌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노트북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U는 각 세대에 맞는 i7급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롤 같은 것만 해서 이 정도 CPU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게이밍 노트북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게임은 뭐 그냥 일반적인 울트라북 같은 경우에서도 다 잘 돌아가는 스펙이기 때문이에요. 노트북은 대부분 램이 출시가 되는 게 8기가에서 16기가로 출시가 되는데 사실 게임을 하나만 놓고 한다고 하면은 8기가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게이밍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은 노트북을 사기 때문에 16기가 이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괜히 인터넷 창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몇 개 켜놓고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가 램이 부족해서 엄청 버벅버벅 한다면 와 진짜 내가 이러려고 게이밍 노트북 샀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램은 16기가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데스크탑도 그렇고 자신이 하는 게임에 맞춰서 사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노트북은 데스크탑처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1660 이상을 달아주시는 게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능의 답답함을 안 느끼고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660이나 1060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고요. 물론 2080급 이상이 장착된 고성능, 엄청 고성능 노트북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돈을 줄 거면은 굳이 뭐하러 이 게임 노트북을 사나 싶기도 하고 데스크탑이 더 쾌적하게 잘 돌아가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추천을 하질 않습니다. 화면 크기에 있어서는 무조건 17인치를 추천을 드려요. 15인치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할 때나 정말 간단한 게임을 할 때나 아니면 뭐 모니터에 물려서 사용할 때나 괜찮은 거지 15인치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눈의 피로도가 빨리 쌓여요.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PC방을 갔는데 PC방에 있는 모니터가 예전에 쓰던 15인치 막 이런 모니터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능은 되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서 게임에 몰입도 안 되고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화면이 작으니까 눈이 엄청 금방 피로해지는 거죠. 이러면은 정말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게이밍 노트북은 무조건 17인치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무게하고 SSD,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능에 중점을 둔 노트북이기 때문에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리 게이밍 노트북이어도 3kg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한 SSD 250에서 512기가 정도면 어느 정도 게임을 설치해서 다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히 하드디스크 더 껴넣어봐야 무게만 무거워지고 그 게임 다 하시지도 못해요. 잘 하지도 않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대사의 에일리언웨어가 있는데 에일리언웨어 같은 경우는 2080이 들어간 엄청나게 고성능 노트북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무게가 근 4kg예요. 4kg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군대에서 K2 소총을 쓸 때 이 멜빵을 하고 탄창 30발을 다 끼잖아요. 이게 3.72kg인데 이 에일리언웨어가 이거보다 무거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총 메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어깨가 아팠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깨가 정말 무겁기 때문에 휴대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뭐 물론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트북의 최대 장점인 휴대성을 다 포기하면서 이 정도 성능의 노트북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성능 정도를 돌리시면 평균적인 게이밍 노트북,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노트북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울트라북이에요.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무게에 중심을 둔 노트북이기 때문에 무게를 잡기 위해 굉장히 게이밍 노트북하고는 다른 설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초경량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CPU가 i3에서 i5 정도 급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원격 접속이 워낙 잘 나와서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i3 같은 경우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평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격 접속 잘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울트라북이어도 i5급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램인데, 램은 게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느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8기가를 사시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추가 구매를 하셔가지고 센터에서 추가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장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울트라북의 사용 용도가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게임 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8기가 정도면 솔직히 충분한 용량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울트라북의 경우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울트라북의 가장 큰 장점이 무게인데, 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설치해서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고 무게까지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내장 그래픽카드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롤 같은 간단한 게임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화면 크기는 눈의 피로도를 생각해서 15인치 정도를 추천을 해요. 사실 저는 모든 노트북에 있어서 13인치는 아예 추천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눈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게임이고 문서 작업이고 뭔가 하기가 너무 겁난다고 해야 되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노트북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인치는 아예 추천을 하지 않고 15인치를 추천을 드려요. 15인치로 넘어가게 되면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키패드에 숫자 패드가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숫자 입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완전 극강의 가벼움을 원한다 하시면은 13인치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무게 부분이죠. 무게는 울트라북의 경우는 1.3kg가 넘지 않는 노트북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트북의 경우는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듯이 외장 그래픽카드는 없고요. 무거운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를 장착해서 무게를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SD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128기가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부족하다고 하시면 센터 가서 128기가를 추가로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128기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큰 파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에 다 백업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128기가를 사용하셔도 용량이 부족함을 느끼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트북 고르는 방법, 게이밍 노트북하고 울트라북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긴 한데, 이 정도 스펙을 사시면은 진짜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평균 이상은 다 가는 노트북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